두둥. 그러고 보니까 아이폰은 없는데 왜 아이패드는 아직 비닐을 씌워주는 거지? 차별하는 거예요? 아이폰은 비닐이 없어요. 그냥 바로 생박스에다가 이렇게 뜯게 돼 있어요. 오, 퍼플 잘했다. 하이 가이스, 건널고잉입니다. 올 하반기 애플 이벤트에선 하드웨어만큼은 단연 아이패드 미니죠. 이게 그나마 가장 기대가 됐는데요. 오늘 제가 받아서 얼른 뜯어보고 또 제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이랑 그리고 아직도 잘 쓰고 있는 미니 5세대랑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뭐니 해도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에는 완전 바뀐 디자인을 첫 번째로 들 수 있죠. 정말 이제 추억의 디자인이 되어버린 홈 버튼이 사라지고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에 이어서 이제는 미니까지도 동일한 디자인 정체성을 갖게 됐어요. 일단 베젤 사이즈가 확 줄어들면서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영역이 상당히 넓어졌고요. 사이드 프레임도 플랫하게 바뀌면서 아이폰하고도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갖게 됐습니다. 기존 아이패드 미니가 좀 작고 동글동글하고 정말 미니답게 귀여운 디자인과 용도를 갖고 있었다면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아이패드 미니는 이제 사이즈만 작다 뿐이지 뭐 아이패드 프로에서나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상위 스펙들이 제대로 탑재가 됐어요. 먼저 USB-C. 솔직히 이번에 이 미니에다가 이거를 진짜 넣어줄 줄은 몰랐거든요. 애플이 생각하는 미니 라인업은 사이즈만 작다 뿐이지 사용성에 있어서도 라이트한 경험을 주려는 거는 아니구나 싶은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고요. USB-C가 이번에 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애플 펜슬 1세대 지원은 불가능하게 됐죠. 충전을 라이트닝 포트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충전이 안 되니까 2세대를 완전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사이즈에서 애플 펜슬?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조금 의문이긴 해요. 이게 정말 여기에 필요한 건지 또 유용한 건지 이거는 다음 리뷰에서 별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폴리오 요 커버까지 좀 바뀌었어요. 애플은 좀 이상하게 액세서리는 살짝 무심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패드 미니가 비싸진 만큼 보호도 좀 제대로 잘 해주고 싶었는지 기존에는 전면만 덮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본체 전체를 포함하는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훨씬 안정감이 있죠. 너무 궁금해서 또 예쁘기도 하고 아예 깔맞춤으로 퍼플 색상으로 통일해서 주문을 해봤는데 잘한 것 같아요. 퍼플 진짜 예뻐요. 개인적으로 퍼플 추천. 그리고 미니는 별도의 스마트 키보드 케이스는 없어요. 사이즈가 도저히 키보드를 여기에 넣기엔 좀 어렵기도 할 것 같고 미니라는 제품의 용도도 키보드보다는 그냥 딱 한 손으로 직접 손으로 잡고 터치하면서 쓰거나 혹은 애플 펜슬 조작을 기반으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보드 케이스 원하는 분들은 아마 서드파티 제품들 브랜드 검색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혹시 검색하다가 괜찮은 게 있으면 직접 한번 구매해서 또 미니 액세서리 소개해볼게요. 이번에 생긴 디자인 변경 때문에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기존 7.9인치에서 8.3인치로 물리적인 크기를 유지하면서 화면만 더 시원하고 큼직하게 키울 수가 있었는데 홈 버튼에 있던 지문 인식은 아이패드 에어와 동일하게 상단 파워 버튼 터치 아이디로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상단 터치 아이디와 함께 나란히 볼륨 버튼 위치 역시 상단으로 변경됐어요. 아직 살짝 어색하긴 한데 사용해보면 미니 사이즈 때문도 그렇고 또 손이 잘 가는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패드 미니를 잡으면서 잠금 해제하고 오히려 더 편하게 써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고작 0.4인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이패드는 가로, 세로 비가 스마트폰보다 길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제 면적은 꽤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영상 볼 때도 차이가 확실히 나고요. 그리고 애플 펜슬을 쓸 때도 제가 조금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사용 환경이 좋고요.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카메라는 좀 애매한 하드웨어죠. 뭔가 주력으로 사용하게 되는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페이스타임을 한다거나 줌같이 막상 카메라가 딱 필요할 때는 아쉬워지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전 후면 카메라 이번에 모두 좋아졌어요. 후면 카메라는 12메가픽셀 f1.8 모듈에 플래시까지 추가됐습니다. 이 플래시의 목적이 어두운 곳에서 인물 촬영을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라 문서 스캔할 때 되게 유용하거든요. 스캐닝할 때 아무래도 이 아이패드 사이즈가 조명을 좀 가리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목적이라서 이걸 딱 보니까 애플에서도 확실히 아이패드에서의 카메라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정말 잘 알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기존 7메가픽셀에서 12메가픽셀 울트라 와이드 모듈이 탑재됐고, 셀피 카메라의 경우 아이패드 시리즈에서 지속적으로 센터 스테이지라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라도 이번에 전면 카메라 울트라 와이드가 탑재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 화상 회의가 많아졌고, 저도 최근에는 오프라인 미팅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라는 게 확실히 재밌는 기능은 맞고 또 편하긴 한데, 막상 1:1 화상 회의 중에 이 기능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커요. 애플이 보여준 이벤트에서처럼 그 아름다운 여러 가족 간의 페이스타임, 그런 거는 해야 이 기능이 빛을 발할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우리가 그냥 책상에 반듯하게 앉아갖고 회의하고 필요하다면 뭐 페이스타임도 1:1로 하고, 그러니까 딱히. 기존에 하단에만 있던 스피커 그릴이 이번에 상하단 모두 탑재됐습니다. 영상 볼 때 특히 모노 스피커가 몰입을 좀 방해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젠 아이패드 미니에서 가로 모드 사용 시에도 스테레오 지원을 하게 됐어요. 정말 오랜만에 리뉴얼된 만큼 프로세서 업그레이드 확실합니다. 기존 A12, 이게 아이패드 9보다 오래된 칩셋이죠. 올해는 아이폰과 함께 A15 바이오닉 칩셋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근데 이게 칩셋은 동일하지만 클럭 스피드는 다운클럭 되어 있는 걸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긱벤치 스코어를 보면 미니5와 비교해서 거의 70% 이상 성능 향상이 있고요. 특히 GPU 스코어는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정도입니다. 성능 측면에서 현 세대 아이폰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다 보니까 이번 아이패드 미니 성능만큼은 USB-C를 통한 사진, 영상 임포트하고 편집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그리고 거기다가 애플 펜슬 2세대 사용하는 것까지 확실히 뒷받침을 해줄 것 같아요. 제가 아이패드 미니 5세대를 지금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를 매일 쓰는 와중에도 여전히 함께 사용하는 이유가, 저는 아이패드 미니를 가장 태블릿스러운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이패드 프로는 애플에서도 이제 그냥 넥스트 컴퓨터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 아이패드 프로를 가지고 뭔가 되게 태블릿스럽게 한 손으로 딱 잡고 편하게 뭐 소파 같은 데 누워서 영상을 보거나 뭐 끄적끄적거리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자리를 아이패드 미니가 대신 해주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한 손으로 이렇게 충분히 핸들링이 가능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이번에 훨씬 더 많아지고, 그래서 현 세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태블릿 중에서 가장 태블릿스러우면서도 미니인데 미니스럽지 않은 성능을 갖고 있는 기기라고 생각해요. 가격 차이가 미니5와 비교를 하면은 대략 17, 18만 원 정도 나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이 가격을 훨씬 뛰어넘는 업그레이드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하실 분들은 고민할 필요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 태블릿을 하나 갖고 싶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뭐 사지? 하고 고민하는 분들한테도 저는 아이패드 프로보다는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그 태블릿 경험에서는 더 맞아떨어지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해요. 정말 이번 이벤트에서 유일하게 기대했던 신제품이라서 또 이번에 한번 들고 다니면서 신나게 써보고 다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